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상황을 살펴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훅훅 갑니다. 예. 그러게요. 어제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더니 네. 바지가 다 젖었어요. 국회 걸어가는데 이야. 예, 특히 점심시간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오더라고요. 집중적으로. 맞아요. 예, 오늘은 땡볕이 그러니까. 더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린 뒤에는 꼭 해가 뜬다. 그러니까요. 예. 인생 명언인가요? 해가 뜬다. 다시 한번. 네. 어떻게 우리 해 뜰 날 오는 겁니까? 예, 해 뜰 날을 기다리면서 세계 매체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현안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통과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최혜병 특검법이 결국 보고가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결국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네. 당연히 이제 그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 끝난 다음에 법안 처리가 이루어지고 그걸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거기에 가기도 전에 그러니까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한 발언을 문제 삼아가지고 여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결국은 주호영 부의장의 중재로 정회가 됐고 그러면서 국회는 다시 열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네. 저는 저 국회가 언제 정회가 끝나나 8시에도 전화해보고 또 9시에도 전화해보고 도대체 이거 정회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그랬는데 결국에는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빌미 삼아이죠. 그렇죠. 예, 정확하십니다. 예. 역시 김은지 기자 진실보도 하시네. 아니, 심지어 그 발언에 대해서도 좀 따져볼 게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이 틀렸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 논평이 국민의힘에서 나온 바가 있고 그것이 정신 나갔다. 네. 그리고 뭐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정확하지 않은 이유 단어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비판할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빌미 삼아서 국회를 파행시키고 사실상 이제 사내로 이끌어내면서 오늘도 국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다라고 아침에 조지현 원내대변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자들이 그래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표현은 틀린 게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계속했는데 네. 본질을 돌리지 말고 사과가 있어야 된다. 계속 그 이야기만 반복해서 하고 아침 브리핑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그래도 기자들이 현장에서 이 정신 나간 소리와 한미일 동맹은 좀 분화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더라도 한미일 동맹 자체에 대해서는 이거 문제적 발언 아니냐. 국민의힘의 논평이 잘못됐다 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건 빼고 네, 일단 사과가 사과부터 있습니다. 해라. 예. 김병주 의원 사과하겠습니까? 어제도 안 한다고 네, 이야기했거든요. 어제도 말을 네. 안 했고 김병주 의원의 소신은 뚜렷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이 잘못됐다. 네. 한미 동맹은 오래된 동맹이 맞고 지켜야 될 게 맞는데 일본이 독도 침탈의 야욕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네. 한일 동맹이라는 표현은 아직 부적절하다. 그런 예. 부분에 대한 철회가 없는 이상 동맹이라는 표현은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본인 소신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주요한 법안 처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표면적인 사과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일단 어제 밝힌 내용만 따르면 본인 소신상으로는 절대 사과 못하겠다. 네. 이런 입장인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비슷한 상황이 사실은 국회 운영위에서도 네.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배현진 의원이 막 항의를 하니까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배현진 의원 입 닫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따대고 입 그래서 입을 닫는다는 표현을 어떻게 국회의원에게 할 수 있냐 그래서 막 공방전을 하다가 여야 간사간 나가서 들어와서 유감 표명은 했습니다. 네. 박찬대 의원이 유감 표명하고 바로 이제 속개를 했는데 이게 다양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긴 해요. 네네. 일단 첫 번째 정신 나간 소리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뭐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더라도 이걸 가지고 지금 뭐 그 파행을 하면서 사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들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이런 식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사실 누가 와도 핑계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 동맹 유일하게 원앤온리 한미 동맹밖에 네. 없거든요. 그 외에 어디와도 우리가 동맹을 맺고 있지 않는데 이게 만약에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적합하지 않은 것이고요. 실제로 한미일 동맹을 추구한다고 하면 더욱더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주 저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놓고 네.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다면 24시간에서 72시간 동안 네. 기다렸다가 뭐 토론 종결권을 이제 행사하겠죠. 발동을 행사를 해서 사실상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게 목표인데 이 사이에 일종의 이제 빌미가 생겼는데 주호영 부의장이 그 사회권을 가져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잠깐 우원식 의장이 비운 사이에 기회를 포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제 상황을 보면 한덕수 총리가 끊임없이 김병주 의원한테 아니 육군대장 출신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계속 몰아붙였는데 핵심은 김은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한미는 동맹이지만 한일 간에는 동맹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네. 뭐 더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논평으로 표현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죠. 그러면 부적절했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괜찮은 거고 정신 나간 소리 했다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할 필요 있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 표현의 수위를 또 어제 주호영 부의장도 그랬거든요. 김병주 의원을 향해서 네. 사과 요구가 들어왔다. 조금 심한 발언인 것 같은데 사과하겠냐고 물었는데 김병주 의원이 거절했고 결국 정회로 이어진 상황인데 네. 모르겠습니다. 뭐 정신 나간 입 닫아라 이런 표현들이 그 당사자들이 느끼기에 당사자적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표현일 수 있겠지만은 또 이제 그 표현을 하면서 지적했던 내용과 결부시켜 보면은 네. 또 다른 맥락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네,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이제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한미일 협력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미국의 큰 대외 정세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네. 사실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박이 있긴 하지만 정부 정책이고 그리고 어떤 판단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미일 동맹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 정확한 표현을 쓰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 수정하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저 한미 동맹이 우리한테 유일한 동맹이다. 그런데 한일 동맹도 없고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파고드는 것은 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력과 동맹을 헷갈렸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큰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만약에 헷갈리지 않고 정말 한미일 동맹이라고 생각해서 쓴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까 구교훈 기자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라인 사태와 같은 것들이 끝없이 영토만이 아니라 다른 경제 안보와 관련돼 있는 분쟁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군사가 유사시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같이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진짜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이슈인데 네.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느냐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요. 뭐 과거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 교과서 문제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 라인 사태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이제 일본에서는 일체의 양보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사실 물컵에 반잔을 도대체 폭포수처럼 퍼부어도 이놈의 반잔은 언제 채워지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도를 넘는 지적인 거죠.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한다면 논쟁의 본질을 피해가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감정적이고 표피적인 그 정신 나간 소리라는 그거 하나만 딱 집어가지고 이것을 공략하면서 마치 민주당에게 모든 문제가 네.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뭐 민주당 편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저는 건데요. 심지어 한일 협력도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과 협력은 다른 것인데 그렇죠. 이것을 엄정하게 못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제 협력 네. 해야죠. 네. 외교 그리고 안보 협력도 하고 외교 협력도 해야 되고 또 문화 협력도 해야죠. 그런 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좀 이웃 행태적으로 나라인데. 얘기하면은 이게 그 여당의 그런 풍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생경하게 느껴집니다. 네. 저희가 정치부를 오래 이제 출입하면서 지켜봤지만은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한다거나 농성을 한다거나 회의장에 늦게 들어온다거나 들어와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대부분 원래 야당의 행위고 언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그 뭔가 공수가 교체된 듯한 느낌, 정권을 가지고 있고 정부를 이끌어야 될 주체로서 당과 정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할 행태들이 아닌데 네. 그런 언어들 아까 사실은 원구성 문제를 가지고도 바깥에서 장외 투쟁을 하고 특위 위주의 활동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행태들이 굉장히 생경한 모습으로 느껴진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그 김병주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 건데요. 예, 게다가 국방위도 지금 취소했다라고 하고요. 국방위도 취소했대요. 예. 그리고 이제 이따 10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예고가 되어 예, 있는데 예. 그 내용이 지금 또 전반적인 공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단톡방 제보 공작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거라고 방금 좀 알려졌네요. 그 단톡방에 제보 공작 의혹이 있다. 예. 예, 다양한 굉장히 방면으로 지금 공수를 바꿔가지고 아예 이 상황을 공격적으로 해보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 월요일날 운영에서 나타난 대통령실 입장 그리고 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정부 관료들의 입장인 네. 것 같은데요. 더욱더 이제 당에서 이것을 네.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뭐 프레임 전환하려고 하는 그 것 단톡방 같네요.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되치기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거는 나오는 거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필리버스터는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오늘 대정부 질문이 열려야 되고 네. 그 법안이 보고되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국방위 정책회의를 취소했다는 것처럼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지금 여당이 선포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법안 자체가 이제 회부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필리버스터라는 행위 자체가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김병주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눈에 흙이 들어가도 사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요. 특히 육군 대장 출신으로서 사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을 맺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 없고 최악의 안보 참사에도 한일 동맹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는 건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그러니까 굽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굽힐 이슈인가에 대해서도 좀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최혜병 특검법의 통과인데 네. 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통과 그리고 또 그 줄줄이 사탕이에요.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방송사법에 네. 대한 통과 그리고 방송장악과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서가 지금 또 올라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그 김홍일 위원장과 이동관 전 네. 위원장에 대한 어떤 그 법사위 차원에서의 조사. 네. 그러니까 일들이 이렇게 넘버링을 해보면 숫자대로 쭉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정신 나간 소리 때문에 한미일 동맹 문제 때문에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뭐랄까 물타기 또는 이제 논점 흐리기, 논점 이탈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사실은 이게 짜임새 있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공격이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이 네. 일요일에 이제 당정대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어떤 발언이 나왔냐면은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야당이 일방적으로 독주적으로 운영하는 국회 그 현상을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월요일날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김병주 의원의 그런 그 말 그대로 한미일 동맹, 특히 한일 동맹 부분을 비판하는 발언을 기화로 삼아가지고 뭔가 이제 국회를 다시 한번 이제 정지시키는 느낌인데 네. 결국은 그러면 여기도 국방위 전체회의도 취소하고 여기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난 앞서 입법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의혹까지도 방어를 하겠다는 수순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뭔가 이제 저변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계획된 행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정도로 네. 뭔가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느낌을 받게 된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잠깐 좀 정신을 키워드를 해가지고 네. 정치인들이 과거 발언 무슨 발언을 했는지를 좀 찾아봤더니요. 네. 2012년 12월 18일에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정신 나간 노무현 정권의 2인자라고 말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 2015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정신을 잃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치권 안에서 어떤 그 문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로 주고받는 그 어떤 공방전 중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비판의 수위가 뭐 낮은 것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안 쓰면 좋은 말이긴 하죠. 사실 뭐 서로 이제 논쟁을 좀 주고받는 데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이제 다른 싸움을 해야 되는 것들이긴 네, 하니까요. 예. 이제 그런데도 이제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본질은 이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어쨌든 정치권 안에서 이런 공방이 있는데 이것을 책 잡아서 정말 꼭 해야 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국회의장이 좀 나서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아마도 그 국회의장실의 입장을 좀 취재해 보면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문제를 개입해서 뭔가 사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보니까 이게 이제 의사 진행 발언 여러 가지 맥락에 비춰봤을 때 뭔가 의도적 고의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합리적으로 좀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런 차원의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기존에도 사실은 여당이 없는 상태에서 국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6월 임시국회 안에서 최혜병 네.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국민 약속이 있었고 국회의장도 같은 뜻이기 때문에 홀로라도 야권 홀로라도 처리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시점이 계속되는 이런 그 말 그대로 그 의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지속이 된다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사실 오늘 국회도 뭐 전운이 감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예의주시해서 국회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오늘 그 최혜병 특검법 반드시 상정은 한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것 좀 여쭤볼게요. 김홍일 방통위원장. 본회의 보고 앞두고 바로 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8시 58분에. 그런데 저 더욱 놀라운 것은 대통령이 면직한 재가를 26분 만에 했어요. 9시 24분에 처리를 했는데 이 정도면 주거니 받거니 아주 그냥 다 짜놓고 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생깁니다. 예. 심지어 그날 아침에 조선일보발 단독으로 김홍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사퇴한다라고 예. 보도가 나온 바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해진 수순에 따라 가지고 대응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사실 처음이 아니라 이동관 전 위원장이 똑같이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탄핵안을 이제 민주당에서 검토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자 곧바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아마 이 굴레가 아마 윤석열 정부 내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직무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기습적으로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그 절차대로 진행이 안 되고 말 그대로 MBC의 사장을 바꾸는 문제에 관여할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우려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의도적으로 이동관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 김홍일 전 위원장이 사퇴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빠른 시간 안에 국회 임명 동에 필요 없는 방통위원장을 세워가지고 또다시 2인 체제라는 소수의 체제로서 그런 마치 이제 이것 자체로 합법적이라는 외양을 가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박문진 이사진을 8월 12일에 바뀌게 된 박문진 이사진을 교체하려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후임 인사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올 거다. 그리고 또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설도 돌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오늘 아침 조간을 쭉 훑어보면 사실상 이진숙 전 사장. 사장으로 예. 좀 이렇게 집중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실제 네,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좀 어제 아침에 소위 말한 밭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게 돌기도 했었었고요. 밭글이 또 돌았군요. 예, 네.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만나는 격이 될 것이다라는 여권 관계자의 전원까지 붙어서 예. 예, 김홍일 나가지만 더 센 사람 온다, 막 이런 식의 네. 여권발 의견이 담겨 있는 밭이었던 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와 기자들의 브리핑에서 아예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방통위원장 후보냐라고 했더니 확인을 해주진 않지만 거의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해서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던데요. 그런데 이제 MBC에서는 특히나 이제 이진숙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함께 MBC 민영화를 꿈꾸다가 맞아요. 그 비밀록 가 들통이 나서 났었죠. 그 무의가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한숨을 크게 쉬더라고요. 예, 그 과거의 MBC 어떤 관계자들이. 경험을 생각을 예. 아니 하면서. 결국은 그게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예.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 2인 체제 자체가 직권남용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공수처에 문제제기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후보라도 이게 위법도 불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이 든 성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8월 12일 날 MBC 박문진 이사진이 교체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여러 가지 임명 절차, 뭔가 들어가는 절차를 생각하게 되면은 단기간에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같은 제가 알기로는 여당목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한번 검토가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검증의 절차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MBC 뭐 민영화 얘기도 하셨지만은 MBC를 또 보수 정권 때 주요 보직을 오래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정권 입장에서는 뭔가 총대를 메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적격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굉장히
굉장히 유력하게 빠른 시일 안에 임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MBC 민영화가 목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이 정권 초반에 뭐 KBS2도 민영화, 그다음에 MBC도 민영화, YTN도 민영화. 근데 YTN은 실제로 민영화 했죠. 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유진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예. 근데 그 과정에서의 어떤 불법성이라든가 위법성이라든가 너무나 빠르게 나흘 만에 심사해서 하루 만에 다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불법성이나 혹시 위법성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한 측면에서 보자면 공영방송 KBS 하나면 좋겠다 이런 주장들을 여권 관계자들이 가끔 해요. 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YTN이 유진이 인수한 다음에 보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박민의 KBS가 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멀쩡한 더 라이브 갑자기 없어지고요. 출근하다가 주차장에서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앵커가 받아야 되고 아이고. 진행자가 받아야 됐었고, KBS 9시 뉴스 앵커가 뭐 인사도 없이 그냥 갑자기 떠나야만 됐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MBC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똑같은 상황을 다시 만들겠다. 근데 도대체 왜 이런 방식으로 공영방송 민영화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것인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이 미국 봐라, CNN 같은 거 봐라, 민영화 돼도 하나 문제 없다. 오히려 공영방송 인기 없어서 더 안 본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참 여러모로 언론에 대해서 예. 참 사고를 기피하지 못하는 네. 분들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민영화에 대한 MBC 구성원들의 걱정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꾸준하게 들어왔던 이 정부의 언론 관련된 정책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가장 흥미로웠던 게 이건데요. 윤석열 정부는 이제 방송을 모르는 사람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 몰라야 행보들을 잘할 수 보면 있다? 그러니까 진보건 보수건 오히려 방송을 모르는 사람을 방송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확고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그래서 김홍일 위원장을 보냈나? 언론 관계자들한테 많이 들었는데요. 네. 심지어 KBS 사장도 신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방송 한번 해보지 않은 분이고요. 네. 유진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분 생각해보니까 우리처럼 방송 출연도 한 번 안 했던 분이네. 예. 예.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라고 네. 저도 똑같이 이제 장윤선 진행자와 네. 같은 반응을 보였거든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네. 했더니 진보건 보수건 결국 방송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방송에 대한 어느 정도 애정이 있다, 이해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철저히 망가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해도도 없는 사람이 오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 기저에 있다라는 게 네. 정말 놀라운 포인트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보수건 진보건 어느 정도 방송물이 묻어 있으면 결국은 그쪽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사고를 한다라는 말을 전해드릴 바가 결국 있습니다. 연장선 얘기하면은 지금 대박. 사실 윤석열 정부가 여러모로 국정 이제 3년 차를 맡고 있는데 여러 가지 비난의 직면에 있지 않습니까? 국정 지지율도 계속 정체돼 있고 뭔가 돌파구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언론 탓을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언론 홍보가 네. 제대로 안 돼서 문제라고 이태원 봤다는 참사도 거 언론 아닙니까? 탓이라는 아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렇게 네. 뭔가 국정 운영에 대해서 파행이라든가 낮은 네. 지지율을 받는 것이 언론 탓이 아니고 자성을 해야 될 일인데 그렇죠. 남 탓을 하기에 익숙한 것이고 예. 결국은 KBS 사장 바꾸고 YTN 사장 바꾸고 MBC 사장도 바꾸면 예. 그 보도를 통해서 국민 의식이 개몽될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저는 진짜 네. 정말 어이없는 접근인 것 같은 게 특히 이태원 참사 관련해가지고 당시에는 좌파 언론이었던 KBS, MBC, JTBC 세 개 매체가 2, 3일 전부터 집중적으로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하는 방송을 내보냈기 때문에 그런 참사가 발생된 거다라는 생각을 대통령이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대단히 그러니까 과학 수사를 안 하나요? 저는 평생 수사 검사를 했던 분인데 어떻게 그런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황당무계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개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다. 아니 그런 지금 MBC가 예. 사실은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뭐 저도 뭐 그 회사 직원은 아니지만은 네. 그 3분기 연속으로 시청자들이 뽑은 가장 뭐 이렇게 많이 신뢰할 보는 만한 신뢰할 만한 뉴스인가요? 예. 이렇게 MBC 뉴스가 뽑혔다는데 예. 그런 외부의 판단이란 건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봤을 때 이거 공정하지 않다. 예. 본인만의 잣대, 대통령실의 잣대를 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예. 것인지 좀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 사실 않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바이든 날리면도 사실은 잘 따져보면 대통령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걸 공영방송인 MBC가 그냥 넘어가야지 말이야. 그걸 다 틀어? 이런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나를 망신 주었다라는 관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하면서 전 국민 듣기 평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인식을 3년 차인 지금까지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심각한 거고 지난 총선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 확인이 됐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선거 끝난 다음에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언론 홍보가 문제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는 세종시에서 어떻게 투표율이 70%가 나오고 어떻게 싹 다 민주당이 당선됐어. 이거 용납할 수 없다. 공직기강 해이해졌다. 다시 점검해야 네.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출발 자체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남으로부터. 남들이 다 잘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초래된 거야라고 인식을 갖고 있다면 정무장관 바뀌면 되겠습니까? 정무장관 신설한다라고 하는 것이긴 신설, 한데요. 신설. 예. 사실 지금 소통을 목적으로 민정수석도 만든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뭐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지금 민심 심지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조차도 지금 제2부속실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그런 건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또 정무장관 신설한다라고 하니까 결국 위인설관 해서 누군가 자리 챙겨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오는 거지 진짜 이게 소통 목적이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김주현 민정수석 와서 검찰 인사한 거 말고 또 뭐 했어요? 아니 그 기억에 남는 게 민정수석의 없어요. 그런 본령이 마치 네. 민심을 파악하고 수습하는 일인데 그런 네. 자리가 없어서 민정수석 신설했다고 했고 네. 검찰 출신의 사람을 세웠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네. 민심을 청취했다는 얘기는 거의 들리지가 않고 그런 역할에 대해서도 드러난 게 잘 없습니다. 게다가 네. 어땠습니까? 이번에 내각 개편이라든가 대통령 비서실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출신들이 많이 왔죠. 예를 들면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5선의 정진석 의원이 왔고 그리고 재선의 홍철호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왔는데 그 이후에 야당과의 관계가 협치로 바뀌었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같은 경우에 또 한번 마치 여야가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서 뭔가 합치해서 민생만 보고 달리라는 뭔가 그런 관조적인 입장에서 논평을 하는 걸 보고선 이거는 사람을 바꾸고 조직을 신설하고 될 일인가? 대통령 개인의 마음이라든가 생각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협치가 가능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월요일 운영이 보면서 정말 대통령이 무섭게 바뀌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걸 좀 확인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총선 민심 겪고 나서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늘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 무섭게 바뀔 것이다. 그때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그런 이야기 맞아요. 똑같이 보도가 나온 바가 있고요. 계속 대통령 무섭게 바뀐다라고 하면서 2022년 대선 때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일 때 이후에 허리 숙이고 그 수습하지 않았냐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 다 결국 바람이라는 걸 확인한 자리가 운영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상황을 겪고도 결국은 최상병 사건의 본질이 항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경로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대통령실 관계자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아니 어떻게 수석들이 대통령 제대로 보자 못하냐라는 식으로 물어봤더니 수석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하겠냐라는 식의 반응이 돌아오더라고요. 결국은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인데요. 결국 대통령이 안 바뀌는 거죠. 저도 어제 그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네. 들었는데 네. 아니 추경호 대표가 필리버스터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소위 이제 용산의 힘이 압력이 너무 이제 목이 다 막힌다. 네. 압력이 너무 강하니까 안 받을 수가 없는 이제 처지와 조건이 되는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본인들이 만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내키진 않는데 또 요구하니까 또 안 할 수는 없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는 그런 것 같다. 네, 아니 사실 청문회에서 이미 신범철 차관이 전 차관이 이첩 관련된 전화를 받았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인정하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사안이 왔는데도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사실관계 하나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다. 네. 결국은 법정에서 피의자가 다투듯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국민 마음에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네. 보통 뭘 잘못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잡아뗀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연장선에 말하면 운영이 발언 특히나 정진석 비서실장의 발언은 그 협치의 문고리를 자처해는 그게 아니고 뭔가 그 대통령이 시중 같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임성근 사단장 문제도 어떻습니까?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이건 드러난 게 진실이 드러난 게 없다고 얘기하면서 반대로 박정훈 대리는 항명 혐의는 뭔가 뚜렷한 진실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면서 결국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고 공수처나 경찰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데 대통령실의 2인자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 역시도 또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 가이드라인 혹은 외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발언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됨을 불구하고 대통령의 시중을 자처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마뜩치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02800, 7000은 7070은 누구 번호인 거예요? 전 국민이 다 외우게 생겼습니다. 이 전화번호. 외웠어요. 다 한 번씩 걸어본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아니 예, 안 걸린다고. 안 걸어보셨어요? 예, 저희 어제 뭐 걸어봤는데 통화 중이었다고 후배가 예, 딴 거는 사람이 사람이 많나 봐요.
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저도 눌러봤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어제 대통령실 7070 전화에 대해서 수사팀이 확인해야 될 사항이다. 네. 그래서 이거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골프 모임 앞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네. 오늘 기자회견 할 10시로 예정인데 예정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을 할지는 조금 알려진 건 없습니까? 아마 이제 단톡방 제보를 이제 공작이라는 워딩을 쓰는 걸 봐서는요. 네. 이제 야당에서 네.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가지고 이것을 한 게 아니냐라는 폭로한 거 식으로 아니냐. 예 근데 아마 대치기 그거는 하려고 할 것 야당이 같습니다. 폭로한 게 아니라 JTBC가 일부 한 거 아닌가요? 그 JTBC가 일부 한 거죠. 네. 네. 근데 보통 이제까지 이게 이종섭 전 장관이 이제 호주로 이제 도주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때 대통령실 입장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MBC가 보도했었고 그 MBC 보도를 통해 가지고 야당의 뿐만 아니라 편의점도 이제 네네. 공항에 나가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야당과 그 특정 좌파 언론과 그 공수처가 합작한 정치 공작이라고 그 당시에 네, 맞아요. 대통령실에서 이제 워딩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런 식의 프레임으로서 대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JTBC는 아직도 좌파 언론이군요. 자, 어쨌든 공수처에서는 이 골프 모임 단톡방은 사인 간의 대화이고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과연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 경우에 따라서는 공수처가 좀 축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그 대목은 우리 검찰 수사를 그동안 취재를 많이 해왔던 늘 말씀드리지만 법조. 옛날에 현재는 아닙니다. 네. 네, 정치 기자로 네. 일하고 있고요. 네. 그 여하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라는 게 어디를 수사한다고 하면은 암행성이라는 게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이 단톡방을 보고 있습니다. 혹은 이제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로비 욕을 보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공수처의 선의 자체는 믿고 싶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뭐 예를 들면 02800에 7070 공수처장이 확인해 보겠다 이런 얘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이죠. 왜냐하면 이미 이 앞단의 그 전화 기록을 통해서 통화 내역을 통해서 네. 이 전화를 통해서 7월 31일에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번호 아닙니까? 그럼 네. 어떻습니까? 최혜병 외압 사건의 최초 발언이 되는 번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야 확인하겠다는 표현은 부적절해 보인다. 그렇죠. 이거는 진즉에 확인했어야 맞다. 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가 예. 수사 의지를 조금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네.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참 답답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혹시 100만이 됐을까요? 지금 저희 저 댓글창에도 100만이 됐냐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는데 네. 아직 100만은 안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전효재 작가 확인해 주셨는데 네. 99만 6,010명입니다. 99만 6,010명. 그러면 저희 방송이 지금 9시 32분 지나고 있는데 요 추세대로라고 한다면 오늘 100만 돌파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현상환 대기 인원이 11,308명이거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합산을 해보면 일단 이 사람들이 다 한다는 가정하에 네. 그 100만 명이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네요. 관측을 해봅니다. 예. 네. 근데 그 뭐 열몇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반드시 하겠다. 물론 이제 그게 허수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컨대 뭐 2시간 몇 분 기다린다고 해도 그거 뭐 한 그 정도까지는 걸리지는 않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줄어드네. 걸리면 네. 이제 그러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못해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100만이 넘어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좀 움직이겠습니까? 어제 이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제 대통령실 메시지가 명백한 위법 사안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 언급하면서 우리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하는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잘 주시하겠다. 국회 상황 지켜보겠다. 이 정도 입장을 냈습니다. 뭘 주시래요? 국민들을? 네. 이거 100만 엄청난 아니 겁니다. 사실은 이게 아시겠지만은 네. 다른 여러 가지 정부기관의 인증과 달리 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휴대전화 인증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인증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동의를 하는 과정 자체가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모인 숫자들도 뭔가 좀 장엄한
덤덤하게 보고 뭔가 좀 의미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기보다는 마치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당원이 250만 명 아니냐. 그중에서 일부가 참여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거다. 이분들은 애당초부터 우리 정부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비판할 사람들이랑 가정을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혹시나 그렇더라도 돌려드리고 싶은 말은 이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뽑지 않았더라도 여하간 국민이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지켜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민의를 뭔가 좀 숭고하게 받들고 바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보다는 폄훼하고 뭔가 깎아내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것 자체가 결국은 나중에 큰 사태를 막지 못하는 파국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대통령은 좀 둔감할 수는 있지만 검사 출신이라서 그렇지만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오선의 정진석 의원은 그야말로 국회 안에서 정치가 돌아가는 여러 현황들을 다 본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로지 대통령만 옳다라고 하는 것이 역풍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도 가능하실 만한 분인데 어제 대통령실 수석들이 총출동한 게 대통령의 명령이었어요. 아 운영이 말씀하시는 거죠? 운영이. 그제였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더 싸워라, 그러니까 대응하라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네.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수석들이 다 나와가지고는 그날 아주 세게 들이받았죠. 네. 사실 그게 이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관계에 있어가지고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민심에서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굉장히 높습니다. 보수안에서도 이렇게 빈틈이 있을 정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조차도 제3자 중재안을 놓고 하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통령실의 대응은 정치인으로서의 대응이 아니라요. 법정에 서 있는 피의자 혹은 검찰에 조사받으러 간 피의자로서 하는 태도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야기들 하나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들이 국민 마음을 과연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의아함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02800-7070 누구 거냐라고 했더니 아주 애매한 이야기들로서 더 정치적 상상력을 부정적으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자극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설마 김건희 여사가 진짜 연루돼 있는 게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말까지도 지금 천하람 원내대표가 말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 전까지는 오히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안보실장이 우린 아니다. 네. 뭐 그리고 다른 우리는 분들도 사자예요. 네. 다른 분들도 우린 아니다. 네. 이런 식으로 소거법을 예. 제거하면 그럼 예. 남는 데가 어디냐라고 예. 하면 설마 또 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이러한 태도가 옳은 것이냐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보호하려고 나온 거냐 아니면 나가려니까 나와서 방어한 거냐?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그렇습니다. 국민이나 언론이나 모두 같은 마음일 텐데 네. 그 최혜병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의견이나 주장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국회라는 그런 운영이란 전체의 자리를 통해서 팩트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김은희 기자 얘기한 대로 02800-7070에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한 것이고 어떤 소관 부서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했는지가 궁금한 건데 그런 팩트에 나열을 하는 게 아니고 의견이나 주장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설복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최상병 사건을 특검을 해야 되는 의견이 거의 70%에 달하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적 인지를 왜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냥 감추고 싶은 비밀이라고 해서 계속 감춰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드러나게 마련인 건데 관전은 아니겠죠? 그 원래 알려져 있던 보도에 따르면 이제 5층이 이제 네. 집무실을 네. 사용하는 것인데 네. 거기 이제 부속실도 사용했다라는 네. 식의 초창기 용산발 보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의심들이 쌓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5층은 맞아요. 그것도 이제 확인해야 되는 사안인 네. 것이죠. 왜냐하면 뭐 워낙 국가기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북한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네. 비공개로 알려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계속 나쁜 정치적 상상력이 쌓이게 하는 것이 과연 네. 정부에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때서 이제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통화 이후에 이제 대통령실이 회선 교체 작업을 한 게 아니냐고 물으니까 네. 그 뭐라고 답했습니까? 대통령 비서실 인원이 수시로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더 의심스러운 그렇죠. 거예요. 왜 그럼 이 답변에 대해서 그 일과 관련해 가지고는 교체를 예. 하지 않았다라든가 예. 이런 명료한 답변, 팩트의 나열이 분명히 있을 수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일이 관행적으로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동의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아까 김은지 기자의 말
말을 빌자면은 묘한 상상력을 자꾸 자극시키는 거예요. 불필요한. 그렇죠. 예. 영화와 뭐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그렇죠. 끝난 예.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뭐 회선을 교체하고 바꿨던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전화를 없앴다. 그런데 없애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전화는 돌아가게 만들어 놓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구구한 기자들의 어떤 취재 내용이 이제 저작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그 국회 이제 상임위에 출석해서 의원들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때는 빼곡한 팩트의 나열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뭐가 사실인지, 네.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해서 검증하는 절차거든요. 뭐 의견은 나중에 끝난 다음에 해도 돼요. 그렇지만 그 소중한 시간에는 반드시 팩트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리저리 다 피해 갔는데 그 중에서 저는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디올백 아닌가 싶어요. 정진석 비서실장이죠. 그대로 포장 그대로 용산에 보관 중이다 하니까 그러면 현장 조사 가겠다라고 하니까 아유 그건 또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라고 또 한 발 네.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디올백도 디올백이지만 그 고가의 양주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요. 어디가 있는 예. 건지 그것도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되어 있는 건지 그러니까 포장 그대로 보관 중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렇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 됐느냐가 사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명품백을 2022년에 수령을 했다고 한다면은 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부터 같은 해 연말까지 126개 품목이 생산 현황에 등록이 돼 있는데 기록물 생산 현황에 그런데 이게 없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포장 그대로 보관을 처음부터 했다고 한다면 기록물 등재 현황에 당연히 남아 있어야 맞겠죠. 그렇죠. 그 브리치라는 게 존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연장선상에서 아까 선물했던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화장품도 했다고 하고요. 아까 도서책도 일부 버려진 정황이 나오게 됐지만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전기 스탠드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일체의 모든 성물을 절차에 따라 규정에 따라서 했어야지 위법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똑같이 이런 기록을 가지고 이렇게 접수가 돼서 어떻게 됐다고 설명해 주면 될 일을 네. 그냥 포장 그대로 있다. 육안으로는 또 보여주지 않는다. 예. 현장 조사는 또 보안 시설이 어렵다. 예.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렇죠. 그럼 의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적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장장 예. 작년에 예. 이 최혜병 사건 터졌을 때 직후에 뭐 여러 가지 국회에 나와서 증언했던 대통령실 사람들의 말들이 네. 이번 입법 청문회를 통해서 기존 주장과 달라졌다라는 게 많이 드러났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당장은 그런 드러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증거 같은 게 새롭게 현출되지 않으니까 일단 상황 모면적으로 검찰 수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권익위 종결이 됐으니까 이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강하게 들게 해요. 네. 그러니까요. 아, 누가 보더라도 좀 사실에 기반해서 아 그렇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설명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의혹이 더 증폭되기 때문에 기자들이 취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네. 거고 문제는 일파만파 더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선물 받은 게 작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을 분류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에부터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화 돼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문제를 복잡하게 풀게 되는 이 방식들에는 항상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다 보니까 더욱더 이 국정 운영이 진짜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맞아?라고 하는 의문점이 점점 쌓이고 있는 것이죠. 네. 아, 참 하여간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지켜보면서 추적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에 열리는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뭐 내 후보가 손을 다 부여잡고 어제 비전 발표를 해서 그러니까요. 예. 뭐 그런 것 같은데 또 싸울 땐 또 살벌하게 싸우시더만요. 한동훈 후보가 뭐 친윤계 외곽 조직인 세미준 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인가요? 여기 세미나에 뒤늦게 참석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한 후보 측이 먼저 저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이제 이철우 경북도지사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그 지자체 단체장들과의 만남도 취소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조직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이제 전반적인 대세론을 형성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쪽의 뭐라고 할까요? 이제 전략이기 때문에 뭐 계속 이제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세미준이라는 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아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인데 이 조직 자체가 친윤계 최대 외곽 조직
조직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못 가면 결국은 어심이 어떤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반드시 가야 되는 자리였던 것 같고요. 게다가 보태서 말씀드리면은 7월 18일 날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국민의힘의 본경선 여론조사가 19일부터 네. 20일까지 양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필수 불가결하게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자리였다. 게다가 이날 연사 중에 하나가 이철우 경북도지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금 TK 어쨌든 간에 맹주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영남권을 방문했을 때도 실제로 홍준표 시장은 못 만났지만 이분을 만나려고 했는데 이분도 결국 못 만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자리에 감으로써 뭔가 화합하고 촉매제정 역할을 했다고 보여주는 게 본인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참석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특검법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한동훈 후보가 그 특검 받자고 하는 거 최상병 특검법 취소해라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또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 막을 대안이 있냐 그 방법을 내봐라 이렇게 서로 이제 그러니까 설전을 주고받고 있는데 누가 이길까요? 근데 그걸 떠나서 최상병 특검법을 이렇게 서로 정쟁용으로 활용한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자체가 사실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진짜 이것에 대해서 본인 의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말만 하지 말고 지금 법안을 발의하라라고 하는 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네. 지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것이 민주당의 법안을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정치의 시작에 첫 발을 잘못 디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개혁신당의 요구가 굉장히 합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한동훈 후보가 그것도 중간에 얘기한 게 아니고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리에서 그 최혜병 특검법을 반드시 수정 대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보인다면 법안을 내는 걸 넘어서 자기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뭐 수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러닝메이트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법안을 제3자 특검이 된다면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머릿수로 보여줄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실 민주당의 김용민 원내수석 부대표도 지난주 금요일 저희 방송 출연해서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안입법을 바로 내라 수정 법안을 그러면 대법원장 추천으로 내면 받겠다 받아서 통과시키자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 필리버스터 한다. 아예 이제 뭐 그 정신 나간 소리를 그 네. 책 잡아가지고 지금 아예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겠다. 네. 국방위 회의도 전체 회의를 취소해버리고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일종의 이제 파행으로 가겠다는 네.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저는 제3자 추천이라도 특검법이 발의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은 특검법이 발의가 되면 모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영역으로 지금 넘어가게 돼버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사실 엄정한 수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를 굴러가게 되면 비어있는 여러 가지 팩트들이 분명히 채워질 거기 때문에 우선은 특검법 돌아가게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예. 이걸 마치 이제 하나의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식으로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좀 말장난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분이 있다면 안녕하십니까 수근이 엄마입니다라고 시작하는 네. 그 편지를 7월 19일 일주기를 앞두고 수근이만 추모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신 그 부모님 어머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이런 정쟁용으로 대통령을 지키니만이 이게 아니라 이 억울한 청년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수사외압이 있었다면 도대체 왜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국민은 그게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엄벌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단순한 논리를 두고 계속 끊임없이 정치 논리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할 거라고 했는데 네, 네. 그건 10시에 따로 잡혀 있고요. 9시 50분에 이제 제보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권성동 의원이 이제 한다라고 하고요. 이제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까? 공개가 돼서 제가 예. 공유를 좀 드렸는데요. 예, 예. 그 JTBC의 그 보도가 나온 것이 이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규현 변호사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정당과 언론의 특정 언론의 뭐라고 할까요? 일단 공작일 수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오늘 뭐 9시 50분 이제 2분 남았는데 발표를 하면 그에 대해서 뭐 반대쪽의 입장이 네네. 좀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취재는 굉장히 많이 해놨는데 이걸 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곧 반박이 있을 겁니다. 네. 실시간으로 나왔던 소식이고 아까 예, 예고를 예. 해드렸기 때문에 바로잡는 네. 차원에서 네, 이야기 네, 드렸습니다. 네, 네,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니라 권성동 의원이 한 것이다. 예, 권성동 의원이 뭐 기자회견문을 지금 올렸네요. 예. 뭐 그리고 그 방에 단톡방이 어떻게 구성이 됐고 이거 말고 다른 또 모임이 있는 것도 좀 전해지고 있고 해서요. 관련해서는 아마 오늘 중에 공방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김규현 변호사가 또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동훈 후보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제일 잘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접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탠스가 비윤이나 반윤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조작설 저는 최근에 나온 발언 중에서 가장 충격받았던 네. 대통령의 전언이거든요. 물론 네. 대통령실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고 김진표 전 의장의 폭로이긴 한데 그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그런 말 대통령이 안 했을 것이다라는 식의 힘을 실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스탠스인지는 좀 헷갈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비윤이나 반윤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네.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 후보의 관계는 네. 검찰 시절에 이제 봐왔던 사람들에 따르면은 네. 정말로 둘은 이렇게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혹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한동훈 후보가 이제 특검을 주장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밥 먹자고 하는 제안 오찬 제안을 거절한다거나 이것만 가지고도 두 사람의 그런 그 간극이라는 것이 상상하는 것으로 이상은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앞단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 같은 또 후보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해보면 지금 상황에서 그런 깊은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극적인 의사 표현밖에 할 수밖에 없는 또 한계가 또 존재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의사 표현이 실제로 두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갈라졌는가는 명징하게 보여주는 신호는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해석 문제가 판단의 문제가 이런 여러 가지 공개적인 발화에 대한 해석도 달리하는 결과를 낳는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정도의 발화를 했으면 네. 적어도 비윤 스탠스는 되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제가 느끼는 두 사람의 관계에 근거한 것들은 네. 네. 그 카톡방 관련해서 좀 상황이 일파만파 퍼질 것 같아서 제가 뭐 압축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이 단톡방에 김규현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는 멋쟁 해병. 예, 그 멋쟁 해병의 예. 멤버였던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규현 변호사가 이제 이거는 이제 부인도 뭐 그 사실 확인도 해주지 않고 있고 또 이제 변호인단 차원에서 카톡방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입장이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그 권성동 의원이 지목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김규현 변호사 입장이 나올 걸로 보이고, 그리고 그 박정훈 단장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김규현 변호사가 공익제보자의 성격이 있다. 그리고 공익제보자로서 등록을 해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공익제보자로 등록을 신고 아마 신분이 공익제보자 신분입니다. 김규현 변호사가. 그러니까 공작이라는 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익제보자로서 제가 취재한 바로는 공수처에 수사 협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수사 협조를 하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가 단톡방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이것이 공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가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 김규현 변호사가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컨대 이해충돌되는 그렇죠. 네. 사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해충돌되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는 게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 변호인단의 입장입니다.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관련돼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어떻게 저 혼자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근데 누가 긴급한 물어봐줘야. 네, 저희가 좀 여쭤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네, 그 대화 취재하세요. 그 네. 멋쟁 해병이라고 하는 카톡창의 모든 대화 내용을 김규현 변호사도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 이외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주고받은 대화라든가 이 사안과 별건이지만 새로운 의혹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공처에 알리고 조사 협조하는 과정이 지속되고 있는 건 맞다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맞습니다. 정치 비상구. 네. 맞습니다. 오늘 4시에 긴급하게 장윤석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 네. 전체 카톡 분량의 3분의 1 정도만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정보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나머지 3분의 2에 대해서는 이제 김규현 변호사가 공개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자 신분으로서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영역인데 아마도 그 대목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수사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또 물어보세요. 네. 이런 재밌습니다, 상황에서 오늘. 김규현 변호사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이제 뒤늦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아마 네, 이 네. 부분이 가장 트리키할 거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네. 거기에 대한 김규현 변호사나 혹은 박정훈 대령 쪽의 입장은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 그 박정훈 대령과 그 변호인단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 카톡방이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카톡방에서 실제로 5명이 있었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제가 3명인 걸로 압니다. 예, 3명이고 그 중에 1명이 김규현 변호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은 골프 모임을 위한 것이었고 이 골프 모임의 핵심 멤버,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일종의 매니징한 사람은 경호처의 손모 씨라는 사람인 거고 거기에 임성근 사단장은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골프 모임이 핵심이 아니라 또 다른 더 큰 모임이 있었다라는 게 좀 취재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임의 실체 그리고 거기에 멤버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지 등등은 아마 뭐 다른 라인에서도 취재가 진행 중인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네. 관련해서 추가 취재하면 아마 보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거냐, 그러니까 그 이 멤버이면서 박정훈 뒤늦게, 수사단장의 이제 변호인으로 참석하는 게 문제 아니냐라는 게 이제 그 뭐 어떤 그 논쟁의 공격의 한 포인트, 지점? 예. 논쟁의 한 지점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박정훈 수사단장 측에선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규현 변호사가 이 카톡방의 멤버로 활동하면서 뭔가 이쪽의 정보를 이쪽에 주고 이쪽의 정보를 저쪽에 주면서 어떤 퍼나르기식하면서 이해관계에 충돌이 생길 변호사법상 문제가 생길 만한 변호사 윤리에 문제가 생길 만한 뭐 이런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이 5명의 골프 모임 멤버는 전부 해병대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해병대 출신들이 어떤 무슨 사교, 뭐 네. 친목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했던 거고 여기에서 그 이상의 관계는 없는데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종호 씨라는 사람이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블랙펄 사건의 인베스트먼트?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면서 사실상 2차 주가 조작의 선수로 뛰었던 걸로 실제로 유죄 확인된, 판결도, 그렇죠. 예. 유죄 판결 네. 받았던 그 인물이죠. 이제 그 인물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인물과 김규현 변호사는 뭐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밖에 다른 차원에서 뭐 그분의 뭐 무슨 어떤 사건의 변호를 맡아서 활동을 했다거나 뭐 그 사건의 변호인이었다거나 이것은 아닌 것으로 다만 그분이 사건을 맡겼던 로펌 소속이었던 것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제가 확인을 예. 한 것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네, 될까요? 네. 거의 기자회견인데요, 오늘. 긴급 뭐 이렇게 기자 간담회 같은데 궁금한 아이 게 큰일 났네. 이거 좀 딴 사람이 봐야 돼. 아니 결국 궁금한 게 임성근 사단장이 네. 뭔가 이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등장인물로 나왔을 때 이분들끼리 이런 차톡방에서 여러 가지 임성근을 둘러싸고 나눈 대화들도 혹시 남아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도 확인하지 네. 못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골프 모임은 어쨌든 주비는 이종호 씨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주최자는 임성근 사단장일 수밖에 없다. 다만 실제로 그 골프 모임이 성사가 돼서 골프를 쳤다면 모르겠는데 그 골프 모임이 성사가 돼서 골프를 친 것은 아니고 또 한 차원에서 제가 어제 밤에 취재한 내용은 임성근 사단장은 정말 골프를 쳤다. 6월 2일인가 6월 3일에.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단장 명의로 장소를 예약을 하고, 예. 임성근 사단장 이외에 다른 사람이 골프를 쳤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멤버를 구성해서 쳤을 것이다라는 김종대 전 의원의
이제 설명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다양한 경로로 취재가 좀 필요한 시점인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공작이냐 아니냐라는 것인데 공작이라고 볼 만한 요소는 저는 사실 이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취재를 하고 있었던 사안인데 공작으로 볼 만한 사안은 없어요, 권성동 의원님.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네. 취재가 부족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바는 그렇고 이것을 공작 프레임으로 가져가려는 정치적 의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그 김기현 변호사의 처신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 공익제보자로 신고도 해놨고 그리고 실제로 공수처에 수사 협조를 하고 있고 이 사건의 변호인을 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될 대목은 없어 보인다. 뭐 그러나 저도 뭐 기자로서 더 추가 취재해서 사실관계 어긋남이 있는지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어렵네요. 굉장히 기자회견처럼 막판에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9시 59분 지나고 있는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주말에 출마 선언을 하는 거죠? 네, 뭐 사실 대표가 되는 것도 수순이라고 생각할 네. 수 있는 상황이죠. 네. 네, 다른 사람들이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재명 대세론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 전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된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요새 뭐 조국 대표도 지금 다시 또 네. 출마를 네. 하고 예, 전직이 다시 현직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잘 정치권에서 못 보던 장면이긴 합니다. 맞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선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두관 그 전 의원이 네. 혹시나 뭐 출마하는지를 촉구할 곤두세우고 있는데 네. 지금 주변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출마할 거였으면은 중요한 포스트에 있는 의원들은 전화가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두관 전 의원의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한 대로 뭐 조국 대표도 그렇고 그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연입이 되면서 뭔가 재미없는 게임으로 비춰진 측면이 있다 보니까 페이스 메이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불을 붙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고위원 후보들이 지금 많이 다량이 출마해 있는데 네. 대부분이 다 뭔가 좀 다양성이 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거의 활력이 좀 떨어져 보인다. 뭔가 좀 이렇게 동력을 좀 새로 얻어야 된다. 네. 무지개 선거를 치를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지금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힌 강선우, 김병주, 한준호, 김민석, 이성윤 그리고 김지호 상금 부대변인 정봉주 전 의원에서 7명인데 네. 여기에 전현희 민영배 의원 두 분도 출마를 준비 중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후순위로 좀 이따 이제 이현주 의원님 모셔서 인터뷰를 네. 할 텐데 출마 의지가 있는지도 저희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후보라고요. 네. 방금 또 출마 선언했다라고요. 아. 전국 기초의회 의원 협의회 대표라고 박완희 후보라고. 박완희 후보. 박완희. 예, 네. 박완희 후보. 예, 예. 그러면은 10명 넘겠어요? 그럼 뭐 이제 사실 예비 경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도 예, 풀어야 되기 컷오프를 해야 때문에 되겠네요. 컷오프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재명 대표가 그 강성 지지자들에게 전화 문자 좀 그만해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제가 그날 아침에 문자 보냈거든요. 이거 나한테 한 얘기인가? 제가 뜨끔했습니다. 예, 저 뭐 질문한 건데 인터뷰 요청하고 그런 건데 아니, 문자 몇 개 보내신 거예요 도대체.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힘들게. 하나 보냈어요. 예. 아니 근데 기자님들은 안 보내십니까? 뭐 이재명 대표한테는 잘 연락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더 열심히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국경 기자 연락 안 하세요? 저는 뭐 사실 엄두도 안 냅니다. 그렇구나. 네. 네. 뭐 좀 더 제가 공세적으로 취재하는 네. 기자인 걸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하실 말씀? 방금 들어온 소식은 오늘 국민의힘이 본회의 들어가고 필리버스터 한다라고 합니다. 본회의 들어온대요? 예, 예. 사과 안 해도? 어차피 안 하면 무사 통과가 될 그러니까 가능성이 눈에 흙이 높거든요. 들어와도 안 하는 네. 예, 안 들어오면 오히려 차라리 민주당 주도로 그냥 네. 그 국회의장이 끝나기 때문에, 진행해버릴 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들어가서 필리버스터라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한 걸로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끝까지 꼼꼼한 그 팩트 네. 확인. 예, 정치인보다 100배는 낫습니다. 네,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두 분 기자님 오늘 함께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